그 3점짜리 문제 나왔고, 거기서는 단 하나의 큐비트를 사용해서 한 번에 연산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만 나오긴 했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거 다 떠나서 일단 양자 컴퓨터잖아요, 그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결론적으로 양자역학을 활용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걸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양자역학 나 모른다. 거짓말. 진짜? 네. 너 문과야? 네. 아, 그래? 세 분은 다 아신다는 거죠? 문과는 다 아시네? 넌 왜 그래? 자, 양자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어떤 하나의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관찰하기 직전까지는 두 가지의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알아요. 그래요. 슈레딩거의 이제 그 문건우 씨. 교실 문을 열었는데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 근데 열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건데 여기에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거냐?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도 쓰고 있는 그 컴퓨터들 다 뭐야?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그게 아니야. 뭘 이용해서? 둘 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한 번에 계산을 때려버립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양자 컴퓨터로 말이 많았었죠. 예, 그랬었는데 그 우리 누구야? 그래픽 카드의 이제 그 황제 젠슨 황 씨가 이 말 한 번 잘못 일거려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가 어디 된 거야? 그 주가가 폭삭 내려앉았죠, 그죠? 폭삭 내려앉았수다.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장 하시던 분들이 이제 막 한강이 문제야. 한강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진짜 한강 뛰어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네, 그게 이건데, 네. 아무튼 아직 양자 컴퓨터가 아직 구현되려면 사실 멀기는 했습니다. 네, 아직 멀기는 했어요. 그게 될 정도였으면 애초에 양자 이런 기술을 갖고 컴퓨터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존나 비싸겠죠, 그죠? 가봅시다. 혹시 다 뭐 양자 컴퓨터에 투자했다 뭐 있어요? 없죠? 없으시죠? 엔비디아에 했다. 거기 없죠. 다 뺐어. 뭘 뺐어요? 코인 하다가 코인 뺐어요? 30만 원 먹고. 먹고 튀었어요? 먹고 튀었으면 됐죠. 익절은 항상 옳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인생 살면서 또 그렇게 하실 일이 있을 텐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익절은 항상 옳아요. 1%든 10%든. 네, 뭐 돈 벌었잖아. 그럼 완전해. 그죠? 잃지만 마세요. 한번 볼게요. 자, 현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전 컴퓨터의 연산 처리 능력을 좌우하는, 어쨌든 우리가 빨라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CPU도 좋아야 되고 메모리 칩도 좋아야겠죠, 그쵸? 중앙 처리 장치나 메모리 칩의 용량은 대략 1.5년에서 2년마다 2배씩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런데 이처럼 증가한 데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자, 이 한계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메모리 칩이나 트랜지스터 같은 전자회로의 부품을 소자라고 부르는데, 같은 크기의 소자에서 메모리 용량을 늘리려면은 메모리 한 비트가 차지하는 부분의 크기를 거기 밑줄 점점 작게 만드는 수밖에 없대요. 한마디로 뭐야? 더 큰 용량을 만들려면은 면적을 자꾸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극한은 결국 원자 한계가 될 것인데, 이 면적을 계속 좁히다 보면은 어디까지 내려간다? 원자까지 내려가는데, 자, 근데 그 밑에 그런데 한 비트의 물리적 크기가 원자에 가까워지면은 원자의 전자가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 근접 회로에서 거기 동그라미 합선이 일어난대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합선이 뭐예요? 선끼리 잘못 연결돼가지고 팡팡 터지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컴퓨터에 그 메모리에서 합선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다 망하죠. 여러분들 CPU 얼마야? 존나게 비싸잖아. 그치? 어느 정도 내가 뭐 게임 좀 막 풀업까지는 아니어도 상업만 돌리려고 해도 얼마야 CPU가. 그래도 최소한 7, 80이란 말이야. 그죠? 왜? 잘 모르세요? 아, 나 컴퓨터 좀 여기 다 T 줄 알았는데? 노트북 써요? 거기도 다 CPU 있습니다. 예. 조립식 컴퓨터를 따로 이렇게 안 하시는구나. 예. 저만 하는군요. 막 쿨러 같은 것도 맞춤형 쿨러로 해가지고 다 삐까뻔쩍하게 하는 그냥 그 감성이 딱 있거든요. 이 케이스부터 좀 싹관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옆에 투명되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쿨러랑 그래픽카드 막 야광 삐까뻔쩍 하는 막 그거 있잖아요. 옛날 그 감성으로 이제 맞췄는데 저 그때 당시 코로나 터져가지고 180만 원인가 써가지고 맞추긴 했었는데 네.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 그래픽 카드가 졸라 비싸졌거든요. 유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재기에서 코인 때문도 있고, 그러니까 코인 채굴을 할 때 이제 그래픽 카드로 연산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채굴을 한다고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일단 많이 동이 났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겹치고 하다 보니까 그 유통 체계에도 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석유값이 마이너스 가격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돈을 받고 배럴을 받는 거야. 거기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떨어졌더라? 마이너스 20달러인가? 그렇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뭘 했었냐면 선불은 아니고요. 인버스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떡락에 베팅을 거는 거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떡락하면 저는 올라가는 거였어요. 마이너스 20을 개떡락했어요. 예. 네. 개떡락해가지고 그때 진짜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예. 네. 얼마 보셨어요? 350만 원이요. 제가 200만 원 모았는데 350만 원이 더 생긴 거예요. 오 씨발 팔자 딸깍 존나 막 나 겨우 팔고 다 나는 그 정상가에 다 팔고 하니까 10초도 안 돼서 갑자기 쭈르륵 내려가는 거야. 와, 이 인버스 그냥 인버스도 아니고 2배짜리였어요. 재밌었습니다. 아니. 네. 아니 그 2배짜리가 뭐냐면 돈을 2배로 따면 2배로 받는 거 2배로 잃는 거 2배로 따거나 2배로 그리고 상한가가 우리 코스피에서는 30%가 최대치인데 곱하기 2면은 60%까지 돼요. 그럼 1원이 떨어지면 나는 2원에 손해 보는 2배로 했으니까 그 너가 쌤이 2배 투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2배가 오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1배짜리가 3%가 오르면 여긴 6%가 오르는 거야. 반대로 3%가 떨어지면 여긴 6%가 떨어지는 거야. 도박이시구나. 예, 살짝 그런 거시기한 게 있었죠. 예. 그러니까 남들 다 석유 오를 거다 하면서 다 여기 약간 우리 정배라고 하죠. 예. 다 정배에다 투자를 했는데 아니야. 왠지 느낌이 전 안 좋아가지고 막 뉴스랑 이런 거 한창 열심히 보고 있었을 때였는데 석유 느낌이 안 좋아 계속. 근데 약간 말을 아끼는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역배 가야 된다. 마이너스가 뛸 줄 몰랐죠. 야, 요즘 한화 잘해. 너무 잘해요. 야, 한화 요즘 10연승 아니냐? 지금 10연승 갈지 말지 지금 그거라는데? 오늘 경기가 10연승, 이기면 10연승이라던데? 라떼는 두산이었는데 삼성하고 뭐, 한화니 혹시? 하나, 너도? 저요? 어디야? 아니요. 너네 뭐, 야구팬 있어? 뭐, 옛날에 봤어요. 뭐, 삼성랑 이제 두산 베어스 시절, 너, 안 봐? 오비 베어스 시절 알아? 그 한이 되게 많으셨나봐. 이제 좀 행복하세요? 네, 원래 이번 연도까지 못했으면 그냥 딴 데로 갈아타고 생각. 근데 한화 팬들 특 이제 보살이래잖아. 보살. 괜히 이런 노래가 있는 게 아니야. 한화 노래 중에 아시죠? 뭔지. 나는 행복합니다. 그거 한화 거야. 한화라서 행복해. 그거잖아, 맞죠? 이
패배를 해도 이제 정신 승리를 해버리는. 예. 야, 이제 한화가 이제 안화가 아니라 이제 한화가 돼버렸네요. 예. 아무튼. 자, 아무튼 뭐 우리가 합선이 되는 문제까지 했죠. 그죠? 자, 이것은 더 이상 고전 컴퓨터로는 연상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어쨌든 그게 그 부분이 한계라는 거. 한계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부분. 원자 크기로 만들었을 경우에 어쨌든 원자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 전자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자들이 합선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뭐야? 양자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야, 여기서 지금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뭐 그래도 요렇게 나눠 볼 수는 있겠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죠? 자, 컴퓨터가 수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의 자릿수가 0 또는 1을 표현하는 방법인 이진법에 의거해 기본적으로 0과 1 두 숫자에 대한 기본 연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양자 컴퓨터도 기본적으로 이진법을 사용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공통점이라고 해봐야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진법을 사용한다라는 이 포인트 요거 하나밖에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컴퓨터에서 비트라고 부르는 한 자리를 양자 컴퓨터에서는 뭐라고 한다? 큐비트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 다른 점 중에 큐비트라는 개념을 일단 갖고는 가져가 있네요. 자, 하나의 비트는 0이나 1 중 하나의 값에만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의 큐비트는 0 또는 1일 뿐만 아니라 0과 1의 중첩 상태도 나타낼 수 있다. 자, 얘는 0도 가능, 1도 가능, 0과 1도 가능.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인 거잖아. 그쵸? 자, 고전 컴퓨터에서 0은 0V, 1은 5V의 물리적인 전압 상태로 구현하듯이 양자 컴퓨터에서도 큐비트를 어떤 물리적 상태로 구현해야 읽고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공통점 또 하나 있었네. 뭐야? 뭘 줘야 된다고요? 지금 물리적 상태로 구현해야 된대요. 그죠? 물리적 상태로 구현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큐비트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스핀이 사용되는데 스핀은 자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의 스핀은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인 스핀업과 스핀다운 두 가지 고유 상태로 각과 1과 0을 나타낼 수가 있어 전자를 스핀 큐비트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얘는 자 우리 스핀이란 말이 있었는데 스핀이 업인 경우와 아래인 경우가 각각 뭐에 해당하는지만 그냥 딱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뭐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만 그냥 해주시면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핀의 두 고유 상태는 어떤 비율로도 중첩이 가능하다. 자, 요거 잘 봐봐요. 중첩이 가능한데 근데 이 중첩이 꼭 100%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죠? 근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비율이든 간에 중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60대 뭐야 60이 여기서는 60 여기서는 뭐 40 해가지고 뭐 겹치는 부분 10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핀업의 상태는 뭐야 저런 식으로 나와 있고 스핀다운의 상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중첩 상태도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그림에 있죠. 그쵸? 자,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옆에 있는 그런 수식들 있잖아요. 뭐 그건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세요.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양자 컴퓨터도 CPU가 다양한 영상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연산으로는 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회전 연산이 있었어요. 회전 연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난 연산이 있다고 돼 있는데 자,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은 양자 전산의 모든 모든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있다. 회전 연산은 스핀 큐비트의 방향을 돌려. 자, 거기 밑줄 쳐볼게요. 방향을 돌려. 자, 이건 요렇게만 정리를 해두십시다. 스핀 큐비트의 방향을 돌리면서
여기에서 출력값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 스핀업과 스핀다운 상태는 각각 위방향과 여기 이렇게 있었죠? 위방향과 아랫방향. 위방향과 아랫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 표현하는데 그림 1은 스핀업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상태에서 왜 스핀업인지 알아? 지금 화살표가 어디로 가고 있어? 위로 가고 있으니까 스핀업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핀의 회전축을 180도 돌리는 물리적 조작을 가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180도니까 스핀 다운 상태 그 0 쪽으로 화살표가 지나가겠죠, 그죠? 맞아요? 여기 됐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1쪽에 있었던 부분이 0쪽으로 바뀌었다. 자, 만약 스핀 다운 상태에서 자, 회전축을 180도 돌린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스핀 큐비트의 방향을 180도 돌리면 자, 거기 밑줄 낫 연산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갖고 갈 게 하나 있네요. 그죠? 낫 연산. 낫 연산이 뭔지만 그냥 보시면 끝나겠죠. 낫 연산은 0을 입력했을 때 1을 입력했을 때 0을 출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야? 서로 어떻게 출력한다고? 반대로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출력하는 거. 그래서 입력의 반대값을 출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핀의 회전축은 180도만이 아니라 임의의 각으로도 돌릴 수가 있다. 그림 1에서 스핀의 회전축을 10의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 어떤 상태가 될까? 그러면은 자, 1과 0인 상태의 특성이 자, 반반씩 섞여 나타나는 중첩 상태가 된다. 다시 그림 쪽 볼까요? 자, 아까 180도로 된 상태에서 다시 90도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거기가 중간층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1도 되고 0도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요런 상태가 중첩 상태라고 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스핀의 회전축을 시계 방향으로 더 돌리면은 자, 1인 상태보다 0인 상태의 특성이 더 많이 섞인 중첩 상태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90도 방향으로 돌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조금 더 돌리면 얘네들이 비중이 조금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됐어요? 거기니? 자, 그 다음에 스핀의 회전축 각도에 따라 자, 1인 상태와 0인 상태가 섞이는 비율이 그렇지. 아까 비율이 달라진다는 부분 이 얘기했잖아. 중첩이 되는데 어떤 비율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미 얘기했던 바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 없겠죠. 하지만 그림 하나가 또 있네요. 또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양자전산의 연산은 모두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수가 같기 때문에 회전 연산은 입출력 신호가 모두 한 개인 단일 큐비트 연산이지만 자, 조건부 낫 연산이라고도 불리는 낫 연산은 입출력이 모두 2개씩인 연산자이다. 자, 이 연산에서는 두 입력 큐비트 중 한 큐비트의 상태를 조건으로 삼아. 자, 그럼 그럼 우리 큐비트가 뭔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십니까? 이 표로 되어 있는 요 하나를 하나의 큐비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한 큐비트의 상태를 조건으로 삼아 나머지 큐비트의 상태를 바꾸거나 그대로 둔다. 자, 두 큐비트 중 첫 번째 큐비트를 제어비트라고 하고 그럼 이 제어비트가 어디예요? 그림 밑에 왼쪽에 있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디까지 했죠? 제어 비트. 두 번째 비트를 표적 비트라고 하고 그럼 두 번째 부분이 그렇고 C낫 영산은 제어 비트는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다.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1번 회전 연산이 지금 끝난 상황이야. 맞죠? 그죠? 두 번째로 보시면 돼요. 그쵸? 이런 연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제어 비트는 조작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림 1을 보면은 제어 비트의 입력값과 출력값이 일치한다. 이 제어 비트 값이 연산의 조건으로 활용이 되는데 자,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똑같은 거야?
제어 표적이 그 옆에 출력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끼리 지금 출력값이 똑같지? 아직까지는. 그죠? 자, 그 다음에 0은 뭐야? 제어 비트가 1이면, 그러니까 아까 0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1인 경우에는 자, 표적 비트의 상태가 뒤바뀐다라고 돼 있어요. 자, 0은 1로, 1은 0으로 뒤바뀌는 낫 연산이 수행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어 비트를 조작을 안 한 경우는 우리가 뭘로 판단하는 거야? 0으로 판단하는 거죠. 0으로 판단하고 실제로도 뭐야? 일치해. 그럼 여긴 괜찮아. 근데 1로 돼 있는 경우는 표적에 있는 값이 각각 반대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혹시 이진법 힘드세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그런 뭐 계산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0과 1 중첩 상태에서는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양자세기의 중첩 상태에 물리적 조작이 가해지면 자, 중첩을 이루는 고유 상태 하나하나에 자, 각각 뭐야? 그 조작이 가해진다고 했어요. 중첩 상태에 가해진 물리적 조작의 결과는 각각의 고유 상태에 물리적 조작이 가해진 결과들이 중첩된 것과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하나의 원리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뭐 당장 크게 쓰일 부분은 없어 보여요. 근데 다만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근데 방금 요거는 이해되셨어요? 제어 비트의 조작을 1로 바꾸게 되면은 그 표적에 있는 부분이 출력값에서 바뀌는 거잖아. 그죠? 자, 0과 1이 중첩된 큐비트를 이용하면은 초고속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다. 고전 컴퓨터와 달리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를 단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는데 고전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로 0이나 1만을 나타낼 수 있어서 이 비트를 이용하여 두 자리 자릿수인 쟤네들을 처리하려면은 이 비트로 각각 처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많이 하는 거죠. 4번에 걸쳐서 이 진수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중첩 상태를 하나의 큐비트로 나타낼 수 있어서 큐비트 2개를 활용하여 두 자리 이진수 쟤네들을 단번에 처리할 수가 있대요. 일단 이게 그냥 그렇게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야, 이와 같이 이 n제곱계가 존재하는 n자리 이진수를 n개의 큐비트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을 자,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한 번에 처리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양자 병렬성이라고 한다. 자,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클수록 양자 병렬성에 힘입어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자,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가 하지 못한 역할을 함으로써 어쨌든 이 뒤에 부분은 그게 중요하진 않았으니까 요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자, 요거 2번, 3번, 4번 바로 가볼게요. 2번, 3번, 4번. 뭘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뭐 보시는 거야?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자, 2번은 푸셨죠? 몇 번? 2번? 2번? 너는? 랄로? 너는? 2번, 네. 자, 2번이 정답이죠. 자, 왜 그런 거야? 자릿수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지. 자, 만약에 양자 컴퓨터에서 이진수를 만약에 한 자릿수로 한다고 하면 같은 속도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양자 컴퓨터는 메모리 한 비트가 차지하는 부분의 크기를 작게 만들 때 그 한 개가 원자 한 개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이다? 그거는 그럴 수 있겠는데 설마 문건우 씨 이거 실수하신 것 같은데 기억에 대한 거잖아. 기억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잖아. 그치? 기억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게 그럼 여기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던 거야?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 그게 작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죠. 그죠?
자, 3번. 큐비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건 쉽게 풀을 수 있었겠네. 자, 몇 번? 이거는 2번. 2번. 두 분은 저 1번? 자, 전자의 자전을 물리적으로 예? 물리적으로 이미 응용하여? 왜 안 된다고 했어? 왜 안 된다 했어? 물리적 상태로 구현했을 수 있는 자, 봐봐요. 자, 그 큐비트를 어떤 물리적 상태로 구현해야 읽고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에헤. 자, 그 다음에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아까 뭐 보니까 막 이러던데. 자, 뭐 제어, 출력, 여기서도 제어, 출력이 있을 때 여기를 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는 거야. 어쨌든 얘가 0일 경우에는 얘가 1이게 됐을 때 얘는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1이었을 때는 얘는 뭐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가 바뀌는 거야? 얘네만 바뀌는 거였잖아. 그죠? 됐어? 뭐라고? 4문단에 가라고? 0이 서운하다고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자, 이제 세 교재 끝낼 건데 오늘은 제가 상태가 좋지 못해서 지금 끊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페인이 절실해요. 영이 서운하면 뭔지 알아? 아, 진짜. 하나만 갖고 가죠. 감각적. 요거 하나만 갖고 가시고. 자, 가는 뜰악의 포도가 달빛 아래 익어가는 풍경을, 자, 여기서는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 풍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쵸? 풍경을 다채로운 이미지와 비유를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그냥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물론 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풍경을 통해서 시상 정의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왜? 뜰악이 뭐냐고? 언덕 같은 거. 자, 나는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과, 나에서는, 자, 일단 아이들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생동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죠? 일단 요런 정도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모습과 자연물을 활동적이고 상승적인 이미지를 통해, 그럼 두 번째, 자연물은 지금 뭐가 나왔다고요? 활동적이라고 했어요. 그죠? 활동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떤 표현과 연결이 가능할까? 한 두 가지 정도 추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첫 번째 뭘까? 자연물은 활동적이래. 화류법 들어가 있고, 이게 가장 메인이겠지? 그다음에 의인법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뭐가 좀 더 가깝겠어? 화류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가깝겠죠. 그죠? 그럼 자연물 같은 경우는 일단 화류법의 표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상승적인 이미지야. 그죠? 상승 이미지가 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상 간의 유쇄성 내지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 얘는 아이들과 자연물이 어떻다는 거야? 유사하다는 얘기겠죠. 속성이. 그죠? 특히 상상의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활력 넘치는 삶에 대한 열망을, 잠깐, 야, 활력 넘치는 삶 밑줄 쳐주시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열망이 있대. 야, 열망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거죠. 그렇죠? 바라는 거. 맞죠? 뭘 바란다는 거야? 이런 활기찬 어떤 분위기를 바란다는 거겠네? 그죠?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얘네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거를 말한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는 활기찬 삶을 원하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뭐 벌써 보기 다 끝났죠. 근데 왜 자꾸 모의고사에서 왜 그렇게 죽을 쓰세요? 보기 틀리세요? 근데 혹시? 그럼 보기는 안 틀리는데 자꾸 서술장 특징만 틀리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뭐 다 얘기해줘야 되나? 혹시 잘 구분이 안 가세요? 그 웃기잖아. 여러분들 꼭 뭐다 팔 때 보이죠 그때? 여기 딱 보이는데? 비문의 기억. 학원에서 풀었던 거보다 쉬웠다고? 왜 조졌어? 왜 조졌어? 자, 4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최소한은 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습니다. 비문학, 문학 했어요. 일단 했어. 하나씩 했잖아. 원래 두 개 해줘야 되지 국룰인데 양심은 지켰죠. 자, 아무튼 자, 순이 벌의 무는 고풍한 뜰에. 자, 일단 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새끼가 뭘까? 새싹? 새싹에 벌레가 물어? 여기서는 그냥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라고 치면 뭘까? 순이란 어떤 사람이겠지. 그럼 얘를 뭘로 설정한 거냐? 청자로 설정한 거예요. 요거 정도는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일단 뭐야? 달빛이 밀려왔다고 했으니 어떤 감각과 연결이 가능해요? 시각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다. 자, 요게 이제 뭐야?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진짜 화류법이라고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그죠? 화류법이라고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뭐 생동감을 부여한다 정도의 선지는 나올 수는 있겠죠. 특히 어디서? 표현상의 특징에서요.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 씨발로마. 자, 그 다음에 밑에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자, 요거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죠? 시적 허용. no.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보기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뭐였어요? 비교, 비유. 감각적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럼 얘는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커싱을 둬야겠네. 그쵸? 달이 뭐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헷갈리실 거야. 과일보다 때문에 헷갈리실 거야. 자, 그거 빼봐. 달은 향그럽다.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눈치 까야 되지 않아? 다시 달은 향그럽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야, 여러분들 뭐 고일보다도 못한 거야 지금? 이 정도면 나와야 되지 않아 지금? 수학적 심상만 얘기할 거야? 달의 본질이 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가 나와야 돼? 시각의 호각. 그렇지. 야, 과일보다를 뺐는데도 모르시면 이건 우리 어떻게 수사법부터 다시 할까요? 에바잖아. 뭐라고? 수학에 지각하라고요? 수사법이 뭐예요? 아, 그거 있잖아. 직유, 은유, 뭐 화류, 의 이런 것들. 각종 비유법들이나 뭐 강조법 이런 것들 통틀어서 우리는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좀 멘탈 나갈 뻔했어요 방금 진짜. 너무 도파민이 이제 뿜뿜 터져서 그런 거죠? 그런 걸로 할게요. 알겠죠? 이 음흉한 표정들 뭐지? 자, 다시 아무튼 자, 시각의 후각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뭘까? 이 순서 주의해 주셔야겠죠. 왜? 얘네가 뭔데? 여기가 어떤 애인데? 얘가 주된 감각이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했을 때, 그죠? 주된 감각이고 얘가 보조죠. 근데 달이 향그럽다는 건 어쨌든 달이 뭘 기반으로 하고서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주로 둔 다음에 보조를 넣어 주셔야겠죠. 이것도 안 되며. 되죠. 여러분도 안다며요. 근데 왜 그래? 문제는 다 맞았습니다. 아니 변형하면 어떡하려고. 자, 그 다음에
자,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가을은 한번 체킹을 좀 해볼게요. 그죠? 일단 요걸 체킹해 볼 건데 자, 포도는 달빛이 있으며 곱다. 그 다음에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그러면 포도라는 이 어떤 생명체가 달빛으로 인해서 뭐야? 곱고 익는다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것도 지금 계절적 배경이 뭐야? 가을이야. 그죠? 그럼 이제 가을에서 이미지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추출이 가능할까? 약간 곡식들이 있는 그쵸. 성장하는 이미지 혹은 성숙하는 이미지를 넣어볼 수 있겠죠. 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포도가 자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순이 또 나왔네요. 그죠? 청자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포도농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이 젖어 호젓하구나 했어요. 자, 이제 일단 포도가 다 익고 그 다음에 넝쿨 밑에 어린 잎새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호젓하다는 말 뭔지 아세요? 호젓하다. 예? 의젓하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어요? 호젓하다는 거의 사전적 의미는 쓸쓸하다, 고요하다. 네, 그러니까 고요라는 속성 플러스 쓸쓸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마디로 이 시간의 흐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포도가 자라서 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끝나고 나머지 남아있는 잎새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요런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굴참나무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 자연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 자,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잠깐. 이거 벌써 사용했네? 그죠? 그 다음에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여기서도 상승 이미지 쭉 있죠?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뭐야? 거기 있죠. 새로운 줄 모른다. 자, 이 우리라고 했으니까 누구 포함인 거야? 화자 포함인 거잖아. 그죠? 우리는 그럼 굴참나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되게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굴참나무가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얘기는 사실 이 굴참나무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생명력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자,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굴참나무의 그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보이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내거리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자, 일단 여기 한번 끊어보자. 내거리, 시장통, 철길. 이거 뭐야? 이거 자연물이라고 방금 언급을 했는데 이거랑 조금 대비되는 소재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을 건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공간 이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 여기는 자연이겠죠.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떠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여기서도 뭐가 있을까? 어떤 표현법이 하나 있을까? 해의 심장을 쫓는 이것만 생각해보죠. 여기도 화류법이죠. 쫓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쯤이면, 자, 우리가 아이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것만 그대로 연결시켜주면 끝이겠네?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에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볼이 붉은 막내까지도 큼큼큼 음성상지가 나왔죠. 그죠? 기침을 하며 이파리가 쏟아지듯 빛을 하는 잠목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이것도 지금 뭐야? 상승 이미지 그대로 활용되고 있네. 그죠?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나무들이 손을 벌리고 아이들도 손을 벌리고. 아까 뭐 하나 있지 않았어? 둘이 유사하다는 말이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간다. 자,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뭐 얘가 뭐 하늘나라로 가는 건 아닐 거고, 그죠?
자연물과 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 있다.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꽁지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날아올려 날며 뭐 여기는 뭐 음성상여도 있을 거고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여기서 또 나왔네. 얘네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확실히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걸 아까 유사한 거 말고도 또 다른 키워드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일체감 정도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보기에서도 한번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나의 공통적으로 가장 이런 거 많이 들으신다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솔직히 이거 10초 컷입니다. 답 나왔어? 네. 아니, 너, 민기 나왔어? 응.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왜 그랬어? 근데 왜 그랬어? 근데 왜 그랬냐고? 2번이죠. 자, 무정물인 소재를 일단 자연물을 유정물과 같이 표현하여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화류법을 길게 들였단 말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해서 기억이 지금 뭐였니? 순이고 니은이 보리붉은 막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재회를 뭐 개소리야. 그냥 넘기시면 되겠죠? 이것도 찾는 게 더 빠르겠다. 그쵸? 2번 같은 경우 내적 갈등을 겪는 거 전혀 상관없죠? 3번 과거에 대한 화자의 성찰도 없었죠? 넘겨요. 4번 화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존재 살짝 애매모호하고 그거 있죠? 근데 자, 여기는 확실히 아닙니다. 화자가 가련하게 생각한다? 이건 절대 아니죠. 자, 5번 보면 자, 기억은 화자가 말을 건네는 듯한 대상, 청자니까 연결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순박한 느낌을 주는 것도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으로 아이들 얘기하는 거잖아. 사랑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뭐 이제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을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납득은 되시죠? 어느 정도? 그죠? 자, 3번. 선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1번. 가에서 벌레 우는 곳은 청각적 이미지. 이건 맞네, 그죠?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이거 시각적 이미지. 이걸 통해서 뜰하게 분위기를 나타내겠다. 맞네요. 자, 2번. 가에서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는, 자, 뭐라고 해서 시각의 후각화. 이것까지 맞고요. 자, 동해바다물처럼 푸른 가을밤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가을밤에 대한 느낌을 다채롭게 형상화했다. 또 맞는 거겠죠. 3번. 나에서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이건 당연히 뭐랑 연결 가능해? 상승 이미지랑 연결 가능하겠죠. 그대로 나와있죠. 없냐? 없네. 자, 이거는 상상의 세계를 나타낸다. 이 상상의 세계가 어디 있었어? 보기 맨 밑에 있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 안 보고 푸시면은 3번 하실 확률 꽤나 높습니다. 보기 안 보이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 찔리는 이 두 분들. 아니 왜 보기를 왜 안 봐? 진짜 안 보는 이유가 뭐야 진짜? 귀찮아. 평소에는 알고 봐야 된다를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시험 보면 그냥 바로 앞에만 보고 보기를 생각하고 있나요? 죄송한데 우리 이건 내신 시험이 아니에요. 내신 아니에요. 우리 수능이야. 드립다 외우기만 했던 내신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보기는 뭐라고요?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보라고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보기는 보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는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움직임. 이건 뭐 상승적 이미지 연결 가능할 거고요. 자, 나에서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꽁지북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나는 것은 자, 아이들과 굴참나무 간의 형태적 유사성을 자, 이것도 참 정답이긴 한데 아주 매력적이야. 왜? 왜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3번을 했을 겁니다, 아마. 5번 안 했을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끝냅니다. 형태적 유사성만 보고 씨발 이거 맞지. 근데 옆에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누가 동적이야? 아이들은 동적이긴 한데 굴참나무가 동적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본다고. 지금 되게 웃으시죠?
이걸 왜 틀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걸 왜 틀려? 틀리잖아. 맞잖아. 제발 잘 좀 보시라고요. 알겠죠? 내가 오모일 때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나? 보기는 보라고 있는 거다. 요것도 세밀하게 다 보셔야 된다. 하지만 안 봤죠? 비문학을 보기 안 주나? 뭐라고요? 비문학을 보기 안 줘요? 주잖아. 비문학도 3점짜리 주잖아. 그 세계관 갖고 가는? 보통 그런 건 잘 안 나오지. 자, 제가 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이제 당연히 드려야죠, 이걸. 왜 나는 보자마자 사람 들어온다고 바로 찍고 넘어가지? 나 비문학이 너무 어려워 진짜. 왜 이렇게 두꺼운 거 같지 오늘따라? 근데 이거 요 간슬개입니다. 네. 사실 그 이감 주간지. 이감 국어가 근데 내가 보기엔 잘 만든 거 같아. 이감이 국어 사서 이감 사설공부 잘 만든 거. 이감이 제일 스터디셀러지?